지금 이열리 테마에 고인깨우기님은 뭘 적어 놓고 계시나요? 안 적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PDS 다이어리 말고 보통 그 이열리 테마, 이열리가 있잖아요, 다이어리에는. 네네네. 그러면 주로 뭘 적으세요? 적을 게 없어요. 적을 게 어, 없어서. 음. 자, 우리 보통 이렇게 다이어리에 보면 이열리가 항상 맨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있고, 그렇더라고요. 월간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이어리에는 보면, 원래 어떤 다이어리에는 월간 있고, 주간 있고, 또 그 다음 월 있고, 주 있는데, 이거는 월은 월대로, 주는 주대로, 이얼리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얼리 테마는 이렇게 1년을 한눈에 보기, 딱 볼 수 있는 페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 페이지를 펼쳐보면 2024년 룩포워드가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메이저 키워드를 적고 그다음에 why를 적고 how를 적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중간에 한번 4, 4분기로 나눴을 때 한 번씩 이걸 보면서 수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하우를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돼. 그러면 이거를 그 뭐야 이럴 때는 뭐 펜을 다른 색깔로 써가지고 수정을 하면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하우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자, 이얼리는 뭘 가져가냐 하면은 내가 테마를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적고 있냐 하면은 올해 그 치과 치료를 올해 하고 내년 하고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스케줄을 계속 잡으면서 이렇게 한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제가 전체 그 커뮤니티에서의 스케줄을 적다가 다시 테마를 바꾼 게 파란색으로 여기에는 치과 치료 스케줄을 이제 여기다가 예약하고 뭐 가고 그다음에 음, 뭐 했던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열리 테마라는 것은 내가 1년의 전체에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기획한 나는 만약에 올해는 책을 뭐 좀 보기로 했어. 그럼 그게 나의 이열리 테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월 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이렇게 하면 1월 한 달에 내가 책을 읽은 통계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얼리 테마는 1년에 대한 내 통계를 내기 되게 좋은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난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러면 이얼리 테마에다가 1월 1일에 몸무게를 재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걸 자잘하게 기록을 하다가 1월 31일에 몸무게를 재겠죠. 그러면 1년의 나의 몸무게의 변화가 여기에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뭐 신문을 읽겠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의 통계를 내는 거지. 신문이 토요일은 오지. 일요일 안 오니까 내가 읽었다, 안 읽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서 메이저 키워드, 1월 달에 메이저 키워드를 여기다 적을 수 있고, 그러면, 1년 동안에 내가 신문을 열심히 읽었더니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테마의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자녀와의 관계, 지금 요즘에 거인교육이님이 그 아이와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올 한 해의 테마는 우리 민선이랑 공부하는 프로젝트 해가지고 내 컨디션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얘를 막 내가 어떤 컨디션으로 내가 하는지,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형광펜으로 컬러를 할 수 있겠죠. 좋은 컨디션일 때는 뭐 이 색깔, 안 좋은 컨디션일 때는 이 색깔, 조금 뭔가 내가 내 공부가 필요해 하는 컨디션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상태를 쭉 하면 내가 상반기 때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아, 내가 이런 컨디션으로 아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랑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어, 엄마의 컨디션에 따라서 너가 공부하는 어떤 그, 우리가 질적인 거죠. 그 시간 안에 했던 게,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컨디션을 물어볼 수 있겠죠. 저는 그게 더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뭔가 학습적인 내용을 아이에게 전달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이열리 테마 속에 기획을 함으로써 내가 전체를 1년을 딱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열리 테마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우리 루티님은 가족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오늘은 내가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 이열리 테마에는 그 가족들과의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나눔 소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열리 테마를 이렇게 해놓으면 오늘 6월 5일에는 내가 무슨 테마 어떤 걸 나눔했는지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때 본인이 하우스 매니저라고 그랬나? 루틴이 맞나요? 행복 코디네이터라고 가족. 코디네이터. 그러면 가족 행복 코디네이터의 테마로 이 1년의 이열리를 적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6월에는 중점적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족 행복 코디네이터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미리 기획할 수 있잖아. 7, 8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내가 가족 행복 코디네이터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기획하고 나면 이 한 페이지가 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력으로 남을 수가 있다라는. 그죠? 그걸 한눈에 보기가 이 월간, 주간 다 털어봐도 이 이얼리 테마만큼 1년에 내가 뭔가 기획하는 것들을 한눈에 보기는 쉽지 않아요. 이걸 내가 다 그려서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열리 테마를 정하면 좋은데, 고인깨우기님은 어때요? 이렇게 이열리 테마를 정했을 때 나는 뭘로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근데 방금은 제가 그냥 생각나서 드렸던 말씀이고, 저는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지금, 그, 요즘 그 글쓰기,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여기다가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지금 장자 수업 듣고 있는 거를 이 내가 이해한 바대로 지금 조금씩 쓰고 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강의 듣는 거랑 쓰는 거랑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표시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쓴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쓴다라는 거는? 그 EBS의 그 강신주의 장자 수업 듣고 있는데 한 세 번 이상 들어야 되나 봐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걸 어떻게 나한테 저 사람이 하는 말하고 내가 느끼는 바를 섞어야지 내 얘기가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이해한 장자를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이해한 장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거를 대해서 이거 지금 나한테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나는 해야 될까?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글로 좀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근래에 더 많이 하게 돼서 좀 정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요번 달에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런 어떤 장자 수업이 한 달만 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열리 테마는 이거 장자에 대한 수업을 하고
나를 통과하는 뭔가 테마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록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 여기는 지표고, 그, 나를 통과했던 뭐 노트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해놓고 뒤에 여기 노트를 이용해서 그냥 아예 나의 PDS 다이어리는 이얼리와 이 노트의 테마를 당자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를 1년에 나의 어떤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거,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했던 것처럼 나의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기록하는 테마를 정해놓고 기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그냥 비워놓고 그냥 1년이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루치님은 이열리 테마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테마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예. 제가 지금 요즘 몸이 계속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뒤쪽은 다른 거 뭐, 월별이나 이런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스케줄을 충분히 적을 수 있으니까, 이열리 테마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나 운동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올해 한자세를 좀 못 입고 매일 병원 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 번째 허리가 재발했는데, 어, 그러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허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그쪽 부위 발달시키는 뭐 필라테스나 수영이나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수면 시간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이번에 좀 내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수면 시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의 그니까 뭐지? 몸에 이렇게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컨디션 조절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그동안 이렇게 다른 장에다 써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이열리 테마에다가 앞에 한 것들 지금 계속 적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중복되고 계속 또 같은 장인 것 같아요. 여기 월별하는 데 있는데. 그래서 이열리만큼 그렇게 해서 요번에는 그러니까 어, 지금 세 번째 제가 지금 허리가 이렇게 재발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많이 크게 느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네. 자, 이렇게 이열리 테마가 이렇게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루치님이 병원을 다니신다 그러셨는데, 병원에 가시면 본인의 차트가 있을 거예요, 차트가. 그죠? 그런데 그때는 갔을 때만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차트를 봐주지만 나는 매일 내가 내 차트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나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이 이열리 테마에다가 나의 지금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몸 상태를 체크하고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한 기획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걸 내가 지금 체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간호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혈압 체크하고 컨디션 물어보고 오늘 복용할 약 챙겨주고 그다음에 때때로 식사 가져오고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좀 괜찮냐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나 스스로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어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면서 병원에 갈 때는 나의 일주일의 컨디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건데 내 생활 습관에서 이런 게 유지돼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상담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열리 테마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도 내면 소통과 연결해서 한번 이열리 테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오늘 읽을 차례인데요. 자, 첫 번째 내가 나에 대해서는 고인길기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나에 대해서 나에게 진정으로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나에게는 절대적인 힘을 지닌다.
만약 내가 진심으로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나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말한다면, 즉, 그렇게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는 위선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고통쯤은 참아낼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러한 고통을 극복해내게 된다. 나는 이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 약은 새로 개발된 진통제니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면 식염수나 밀가루를 먹어도 강력한 진통제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까지. 반대로는 루티님 읽어주실까요? 반대로 나 자신에게 나는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진심으로 말한다면 실제로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나의 능력 밖의 일이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그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 되고 만다. 스스로 나는 나약하고 힘이 없다라고 진정으로 말하면 실제로 온몸에 힘이 빠진다. 여기까지. 이처럼 내가 나에게 나는 이렇다라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루티님. 자, 여기에서 내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1년 동안에는 나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이거를? 그러면 어제, 거인개혁이님은 어제 나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때요? 기억하시나요? 어제는 저희 같이 그 보는 성공 습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죽음에 대해서 고미수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강의 하나를 보기로 해서 그 강의를 어떻게 얘기할까, 죽음을 왜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나한테 죽음은 어떤 건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게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어? 이제 거기까지 생각한 것까지는 같이 하기로 했어. 그러면 아까 장자와 마찬가지 맥락적으로 그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냐라는 것까지가 되어 있어요. 그 죽음이 뭐 나에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저한테는 살아가는 이유더라고요. 사랑하는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저는 살아함. 죽음에서 저를 살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 얘기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어제 계속 고민하고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그냥 일어나는 행위, 우리가 여기서 다이어리는 투두리스트를 적는 곳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일어나는 행위만 적는 게 아니라 방금 그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화를 여기 다이어리를 통해서 내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나와의 소통이 되겠죠. 그럼 루티님께서는 어제 나와의 소통을 어떻게 하셨는지. 음소거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 켜주세요. 네네. 저는 나와의 소통은 그러니까 지금 매일 약을 먹고 막 상태가 지금 사실은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안 되고 섰다 일어났다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래야 될 상황이고 되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 이게 그 통증이라는 그거가 나한테 나쁘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오히려 좋은 거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몸을 이제는 함부로 하면은 그게 그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신호니까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알려주는. 갑자기 딱 아파가지고 음, 응급실 음, 실려가면 그게 더 무서운 음. 건데 너 네. 조심해 그러갖고 통증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 통증 자체를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라. 이제 이렇게 저한테 스토리텔링 했어요, 지금.
네. 바로 그거죠. 저도, 지금 아까 치과 치료 이야기했는데, 이게 평소에 그 한 2년 전에 한 6개월, 7개월 정도 치료받아서 이제 나는 한 3, 4년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피곤해지니까 이 치주염이 생겨가지고 치주염이 생기면 이게 이의 뿌리와 잇몸이 이렇게 이 막 제자리에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주 대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되게 지금 제가 50대 이제 초중반 들어서고 있는 중이니까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이거를 잘 관리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이렇게 쭉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치만 내가 이것보다 더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 60대 돼가지고 하면 더 견디기가 힘들었지 않나? 그래도 지금 딱 중간에 한번 이렇게 대점검을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견딜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가면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관리를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다음 스케줄은 언제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제가 다른 컨디션 때문에 서울에 이제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약을 먹어야 되는 거와 충돌되지 않게 치과 선생님하고도 그 서울에 있는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조절하는 것들이 그 선생님들은 모르잖아요. 자기 것만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이얼리에다가 이걸 다 기획해가지고 서울에 가는 스케줄도 여기 적고 치과에 가는 스케줄도 여기 적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눈에 내가 어떻게 내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지가 더 체계적으로 드러나면서 아까 루치님 말씀처럼 오히려 더 갑자기 확 내려앉지 않고 서서히 서서히 내가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준 거에 되게 감사하다라는 소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만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너 지금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열리 테마와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나를 이 하나의 페이프를 적는 것도 이렇게 내가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월에는 왜 PBS 다이어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회차, 2회차에는 4월에는 PBS 다이어리 처음 만나기 해서 2023년 룩백, 2024년 룩포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4회차였구나. 3회차에는 PBS 다이어리와 2024년 나의 테마를 기획하는 걸 했고요. 오늘은 또 이제 세부적으로 PDS 다이어리 앤드 이얼리 테마가 어떤 의미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5회차에는 7월에는 PD 다이어리와 먼슬리 테마.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슬리도 어떤 테마를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또 생각해 보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공간에는 우리가 우리 집에서 공간을 다 기획하듯이 이 공간에는 뭘 넣고 이 실은 어떤 장소로 쓸 것이고 또 거실이 서재가 되는 집도 있을 것이고 거실이 뭔가 가족 룸이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나의 어떤 그 테마에 따라서 마찬가지 이 PDS 다이어리도 공간마다 내가 어떤 테마를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PDS 다이어리 만나기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트님, 이렇게 이열리 테마를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뭐가 필요한가라는 거를 오늘 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이거를 진짜 이번에 확실히 느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조금 괜찮아지면 또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걸 적어야 되겠다는 이제 오늘 그게 좀 감이 왔어요. 네. 자, 거인깨우기님 오늘 이렇게 이열리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항상 그냥 막연하게, 올해는 이거를 하고, 이번 달에 이거를 해야겠다 했지, 그거를 써서 나의 변화를 보는 기록에 대한 거는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하는 건데, 그런 변화를 좀 볼 수 있는 거는 필요하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좀 기록하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에는 PDS 다이어리와 먼슬리 테마를 진행할 건데요. 그동안에는 또 이어리 테마를 또 한번 기획을 하셔서 1년의 나를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쭉 살펴보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타타타님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나머지는 녹화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